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6월 24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빠르게 안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네요. 예, 일단, 주말 사이에 속전속결로, 이어졌던, 미국의 지금 이란 공격이 추가적으로 이란이 반격은 했습니다. 근데 반격이, 이게 무슨 반격인가요? 예, 그냥, 어느 정도 대응이 크지 않을 것이란 쪽과 함께 발사는 했는데, 지금 예멘이었나요? 어디 저쪽이었더라? 예, 일단 미군 기지로 발사했는데 다 카타르였죠. 예, 통보했다라는 쪽에서 이게 뭐지? 이런 분위기 쪽에서 일단 시장은 확전 의지가 없다라는 것들을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보니까 어제 지금 이제 CNBC 내용들 보다 보니까 이란에서 국민들도 의외로 자존심이 긁혔다 그래서 우와라고 좀 이런 약간 약간 애국심인가요? 이쪽으로 몰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 반반은 오히려 정부를 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지난 3, 40년 동안 기존 이제 수장과 정부는 뭐 했냐라는 쪽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또 분위기가 바뀌는 거죠. 예, 그래서 항전의 의지가 그렇게 크게 없다고 봐야 될 거고, 그동안에 미국의 제재 쪽에서 경제나 아니면 또 상당히 위축됐던 모습들이 많이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내용들로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서도 그렇게 강한 반발이 못 이어졌다. 그러면 아마 정권 교체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친미나 아니면 좀 협상 쪽으로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온다. 그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제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시장과 분위기도 지금 어떤 쪽으로 가느냐면은, 완전히 리스크 온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지지권이었죠. 요런 자리. 야, 이렇게 딱, 단기 평선은 결론적으로는 종가상으로 이탈을 안 했, 요때 한번 이탈했었고요. 그 단기 평선 되게 옆으로 각도가 밋밋하게 가다 보니까 언제든지 툭툭 흔들리는데 그 마지막 이평선 쪽들이 딱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크로스가 되는 요 자리 쪽에서는, 여기선 흔들리면 밑으로까지 훅 빠질 수가 있으니까 안 돼, 잡아! 라고 하면서 바로 돌아올리는 모습들. 요거는 추세가 살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아주 미세하게 보게 되면 요날이 언제냐면은 딱 정확하게 6월 11일이네요. 이날 고점 대비해서는 고점은 아주 살짝 낮고, 예, 그리고 저점도 살짝 낮은 이런 하향 채널입니다.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변화가 좀 나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팍 쓰면서 다시 요 안쪽까지를 돌파하는 게 나와야 될 텐데, 그게 흐름이 19,800이다 보니까 요즘 뭐 무슨 미국 시장은 아주 작은 단위 쪽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구나 한쪽으로 보여줘도 미세하게라도 추세는 유지했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야 되는 뭐 이런 쪽으로 그렇게 돼야 이제 19,800 넘어가서 이제 2만선 들어와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발판을 이번에 약간 공격할 거 공격했고, 다시 이제 다음으로 진행되는 이런 과정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약간 반응들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쪽에서 거의 이제 여기서도 국제 정세도 트럼프가 리딩을 하는구나 라는 쪽에서 리딩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잘하네. 왜냐면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쪽에서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게 되면요. 예, 지금 분위기 쪽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오히려 약간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 왔을 때 윽박지르는 뭐 이런 쪽들, 그리고 또 제 윽박보다 이제 할 말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쪽에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데, 이거 뭐 얘기했던 거 제대로 안 지키네 라는 쪽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중동 쪽도 그냥 둘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많이 주축이 됐겠죠. 예, 그래서 약간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정리를 시도하려는 모습들, 정리보다는 협상의 교착이 있게 되면은 그래? 그러면 뭐 한꺼번 먹여주지, 이런 쪽으로 나왔던 부분들은 상황에 그 반전을 나올 수 있게 만들었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의 또 치적으로 쫙 올라갈 수 있겠죠. 내가 해결했다 이런 쪽으로. 그렇게 되면은 다음은 이제 그러면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무역 협상, 관세 협상 관련된 쪽들을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쪽들이 이제 북한 같아요. 예, 이제 남은 쪽들, 그러니까 봤지 이러면서 그래서 약간 이거 뭐 무력에 대한 카드는 이제 뒤쪽으로 두고 북한한테 이제 접근하겠죠. 그래서 뭐 회담이나 아니면 좀 뭐 당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겠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바라보게든
북한의 지난번에 풍계리 쪽에서 작년에, 그러니까 예전에 뭐 어느 부분이 잠깐 스쳐가 지나가긴 하는데 그때 공격을 했어야 됐다라고 강경파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네, 뭐 이란과 좀 상황은 좀 다르겠죠. 예, 근데 그런 쪽에서 아무튼 이제 다음은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요게 또 도마 위에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겠죠. 그냥 유한 태도로 먼저 나오라 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대북 관련된 쪽들은 계속 저 테마에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최대의 현실적인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매크로 지표들이 빠르게 안정 찾기 시작합니다. 달러 다시 98대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달러 약세 들어오기 시작하고, 우리도 1372원, 뭐 80원 이러다가 1400원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쪽들이 일단 꺾인 분위기고요. 비트코인 다시 살아납니다. 10만 달러대 초반은 거의 그냥 딱 붙어는 이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요즘 보게 되면 가상화폐 쪽에서 분위기가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고 돌아오는 속도도 아직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알트코인, 비트코인보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쪽에 대해서 더 시장이 관심이 좀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쪽에서. 근데 물론 이게 매매용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샀다가 이걸 가지고 뭐 차익을 노린다 이건 아니고, 보유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 약간 결제 송금 이런 쪽으로 확산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변화가 되면 안 돼요.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게 내가 기반이 뭐 지금 채권으로 됐다, 뭐 달러로 됐다 그러면 달러 움직이는 정도만큼만 움직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변동성이 크다는 쪽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머지는 코인들이 변동성이 너무 심한 거에 대해서 약간 경계감을 갖고 이쪽으로 움직인다라는 쪽들, 이게 또 중요한 것 같고 실생활에 쓰인다라는 부분들이 더 시장에서 좀 먹히고 있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들도 조금 분위기가 바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떨어집니다. 이것도 약간 이제 안전자산이지만, 예, 안전자산보다 약간 구조가 이제 그 채권 쪽으로 살짝 바뀌는 분위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금리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8% 이상 67달러대. 예, 이제 그러니까 75달러 요거 저항 안녕 이런 모습들이죠. 그럼 이제 65달러를 향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겁니다. 55, 65, 75. 그래서 요걸 향해서 다시 내려오고 있다. 안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가스마저도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이번에 천연가스 라인도 이란에서 타격이 좀 크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고통은 나의 기쁨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우리 다른 가스 업체들은 공급을 막 다른 국가들이죠, 늘릴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쪽들도 보고 있고, 여기서 오늘 약간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것들은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 준비됐으니 파내라, 드릴 베이비 드릴 이거 또 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가스 관련된 쪽들과 좀 원자력이 거의 대세로 가고 있는데, 가스 쪽, LNG 쪽은 좀 살짝 도외시하는 분위기가 나와요. 요것도 아마 그대로 또 이제 계속 그런 상황 쪽에서 터미널도 지금 계속 승인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거는 시장에서 조금 좀 도외시하고 있다 보니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것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금은 약보합 구리가 또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예, 구리는 만약에 약간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제자리를 찾고 달러 약세로 가면서 분위기 나올 수 있다는 쪽에서 구리 가격대 강세 계속 눈여겨보자. 지금은 구리 가격 탄력 쭉쭉 받아도 뭐라고 못할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6%대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머지들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는 좀 끝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메파의 보우먼 의장이 인플레 억제되면 7월 금리 인하 지지를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러 의사와 함께 두 번째, 나도 좀 차기 의장하면 안 되겠 이런 느낌, 예, 이런 쪽으로 살짝 변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쪽들은 아마 경쟁이 물밑으로 좀 들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하지만 7월 9일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지금 금리 인하 쪽으로 살살 가는데, 만약에 관세가 지금 국가별로 협상이 나오지 못해서 예전 수준으로 유예가 됐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 유예기간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물가 또 자극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물가가 안정되면 이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이거 아마 이번에 PC 지표도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7월 달에 바로 금리 인하한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불확실성이 끝나야 되겠죠. 요거 잘 처리가 되게 되면 아마 연준도 바로 금리나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 발표됐던 PMI 쪽 합성 예비치죠. 예비치가 생각보다 제조업 쪽이 52 괜찮고요. 서비스업 53.7에서 53.1 살짝 둔화됐는데 둘 다 50대 이상이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관세 유예되기 시작하면서 50대가 다시 훅 넘어온 거기 때문에 요게 또 모든 게 달려있겠죠. 요게 지금 시장의 앞으로의 단기 변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6월 24일, 7월 9일 거의 이제 15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제 우리도 협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별로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급등했습니다. 로보택시 시작됐다. 안쪽에서 물론 이게 사람의 어제 나왔던 제 영상 몇 개 쭉 보다 보니까 많이 부드러워졌더라고요. 많이 부드러워졌는데 게다가 이제 4.2달러인가요? 여기 요금으로 호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조수석에 비상 정지 장치가 있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운전자는 없지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스톱이 되겠죠. 이런 쪽에서 일단 시작이 됐기 때문에 기대감이 팍 오르는 거 맞습니다. 그 기대감만큼 이제 로보택시가 제대로 역할을 잘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고 나면 안 되겠죠. 그건 출시 초기에 사고가 크게 난다. 사람들이 타도 돼? 라고 하는데 에이 그거 아직 멀었어 라고 하게 되면 좀 시장에선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요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오늘도 완전히 손 모으는 예전에 택시기사 분들이 모으던 그거 있죠. 그 그림처럼 요게 최소한 100일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3개월이죠. 가야 시장에서 이제 괜찮네 나도 한번 하면서 이제 어떤 소유자들도 그리고 또 이제 이용자들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일단은 반도체 쪽들은 그래도 강했는데 엔비디아 반등 나오기 시작하고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 마이크론 진짜 계속 양봉으로만 가다가 오랜만에 약세가 좀 들어오네요. 그래서 이게 어떤 분위기인지 일단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약간 좀 주춤하는 것 같아서 요거는 좀 봐야 되겠다. 한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나머지 아리스타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또 급등하고 약간 종목별 움직임이 좀 강화된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빅테크 쪽들은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게 애플이 퍼플렉시티 이거는 저는 말씀드렸죠. 제가 최애하는 AI입니다. 챗GPT도 써보고 요즘 리센 또 한국형이라고 하면서 나온 것도 써보고 이것저것 다 써봤지만 가장 제 느낌은 그래요. 객관적인 데이터 가지고 뉴스 가지고 그걸 종합해서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것 쪽으로 만들어낸다 라고 하게 되면 저는 아직까지 챗GPT는 조금 좀 내가 물어보는 뉘앙스에 따라 바뀝니다. 근데 퍼플렉시티는 그게 좀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괜찮은데 이거 애플이 인수한다. 요거는 또 바뀌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먼저 준비된 업체를 인수를 해서 이거를 다음으로 이어갈 수 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요거는 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알파벳이 경쟁 때문에 좀 약한 모습들이죠. 경쟁이 과열된다는 쪽들 그리고 또 그 밖에 메타가 좀 강하고 그래서 또 다 AI 쪽에 관련된 쪽에서 지금 다들 하나씩 경쟁하고 인수하고 막 이런 관점들이 하나는 약하고 하나는 또 올라가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런 쪽에서 앞으로 이제 누가 승자가 될지는 계속 또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또 요즘 하지만 미국도 그렇지만 바이오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바이오가 지금 약세입니다. 노보존 디스크도 약세를 보였고 최종 감량 약물 후보 최신 데이터 공개 후에 급락했다. 힘센 호스도 같이 또 파트너십을 종료했다는 얘기 때문에 또 하락하고 분위기 안 좋아요. 이쪽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고 근데 그나마 머크만 살았네요. 1112도 강보합권 강세 좀 유지가 하고 있고요. 그런 쪽이고 게다가 이번에 또 약간 방산 쪽들은 의외로 팔란티어가 이번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면서 또 강세로 나가는 모습들이고 그 밖에 중국 관련된 쪽들도 강한 모습들 그리고 또 약간 의외로 이번에 좀 미사일 발사 그러니까 이란 쪽의 공격을 때문에 이게 한 번 좀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셀 온뉴스 때문에 방산주가 약해지는데 의외로 다 버팁니다. 신기한 모습들이죠. 그런 쪽들 특이하고 그리고 또 유가가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건설주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주택 지표도 잘 나왔고 이런 것들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혹시나 관심 있게 되면은 혹시나 앞으로 저는 구리 관련주 쪽은 요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광산 쪽에서 프리모트 맥모란 이것들도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쪽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한국 증시는 오늘 야간 선물 끝난 걸로 봤을 때 또 올라갔습니다. 0.6%대 상승하고, 근데 6시까지 보는 것도 중요한데 5시 정도쯤엔 미국 시장 마감하고 분위기랑 같이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주에 특별한 변화 없으면 요 정도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오늘 3618 그러면은 더하게 된다 그러면 3030 선에서 시작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분위기는 3030 이제 약간 어제도 언급드린 게 그랬었죠. 장중에 2970만 이탈 안 하면 된다. 어제 저가를 볼까요? 저가 2971. 이야, 잘 찍었네요. 거기 이탈 안 하고 단기 안쪽에서 좀 조정받고 바로 움직이는 거. 그러면 오늘 또 시작 초반부터는 또 다시 달릴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또 그냥 쭉 밀고 갈 것이냐. 이거는 또 장중에 출렁임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작은 또 높이 시작하고 또 출렁임 나오고 약간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추세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가고 있는데 단기 이평선 큰 이탈 없고 그대로 쭉쭉 간다 그러면 지수와 추세들은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그냥 갈 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강한 추세 쪽에서 시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 쪽에서 나는 만약에 한번 볼게요. 내 포지션이 가장 좀 우울한 포지션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전자 50% 갖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래도 안 가고 뭐 있나 봤더니 이렇게 되면 시장이 키 맞추기 가겠지. 자동차 또한 25% 갖고 있고, 그래도 보다 보니까 한 단계 레벨업 됐다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요즘 보니까 바이오 얘기 많네. 바이오 25% 이렇게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시장이 3000선 욕 좀 할까 이런 쪽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죠. 이거는 시장 이렇게 갖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거는 전혀 시장을 못 따라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와 반대로는 시장이 지금 요즘 분위기 맞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럴 때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은 네이버, 카카오 이런 식으로 또 소프트웨어 쪽들, 인터넷들 같이 붙어보고 그리고 잠깐만 여전히 정부가 아직 뭐 보여준 건 없잖아. 앞으로 이제 5000 포인트 5000 위원회 이거 만들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앞으로 강하게 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 관련된 쪽에서 아직 보여준 거 없잖아. 주가는 1단계 쭉 올랐던데 지주사, 뭐 증권주 이런 것들 올랐다가 잠깐 주춤하고 있는데 이거 기회지. 어제 미래에셋 쫙 브라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나오는 것들 쪽으로 시장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들어와 있다. 안 돼요. 지금 거기다 또 죄송하지만 2차전지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있다고 내 기다리게 되면 내 물까지 내 물때까지 들어오겠지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당장 안 가고 답답한데 섹터 강한 쪽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럼 이쪽으로 물리 쫙 들어서 움직이면 모르겠는데 못 들어온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쪽에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보다 시장 저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잘라 해서 다시 현금 만든 다음에 지금 오늘이라도 시장을 따라갈 만한 섹터를 만들어 놔야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주변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이쪽이 괜찮아 그러면 그렇게 올랐잖아 그거 말고 안 간 거 얘기해줘. 안 간 거 여기에요. 안 간 건 더 안 가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그래도 추세 맞춰서 순환매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나의 순환매까지 물이 들어올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역시 시장은 가는 길을 가고 있구나. 그리고 또 정부 정책과 유동성 지금 다 들어왔나요? 아직 어떻게 하겠다만 보여주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아직은 여전히 기회는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몇 가지 뉴스만 체크하겠습니다. 나토 이제 정상회의 나토 회담이 이어지는데 방공 능력에 5배 증가된 투자를 할 것이다. 방공 능력이라면 아시죠? 미사일과 그리고 그와 부수된 시스템입니다. 이런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유럽은 이걸 지렛대로 삼을 것 같아요. 유럽은 미국한테 그러면 너희 원하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해줄 테니까 관세 요게 좀 나올 것 같아요. 미국과 EU의 관계는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무기 관련된 쪽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미국이 니네 GDP 3.5% 이것도
증액하는 거 5%까지 증액해라고 나온 거는 증액해서 우리 무기 사줘 이 얘기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들이 결론이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쪽들인데 혹시나 이게 그래서 한국 업체랑 계약한다는 거 아니면 이럴 가능성은 좀 적긴 하지만 그러면은 증액해 그리고 이제 우리한테 우리 손님 올 줄 알고 이렇게 딱 쳐냈는데 옆집으로 갑니다. 그것도 조금 깔보던 저 집은 원래 안 되는 집이야 라고 했는데 그 집으로 갑니다. 승질이 나겠죠 미국이. 그런 쪽에서 좀 분위기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동맹국들은 수천 대의 전차 및 장갑제에 추가로 투자할 것. 이렇게 되면은 이탈리아 아니면 또 독일 레오파드 2 정도죠. 이런 쪽들 이쪽으로 가는 거로가 맞을까요? 예. 지금 주문하게 되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 한 단계 레벨업할 조건은 현지화입니다. 가서 진출하는 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돈을 쓴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현지로 들어간다 이거는 고민일 것 같은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유럽 쪽들의 좀 수주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독일은 2029년까지 방위 GDP의 3.5% 증액을 거의 결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방산 쪽에선 역시나 또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나왔던 뉴스 쪽에서 뉴욕주가 이제 수십 년 만에 첫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연방 보조금 나올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너가제도 쫙 해서 잘해서 브라보 하게 되면 요거 그러면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주가 돼서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러면 건설한다 그러면 또 그 건설 설계 관련된 쪽들은 뭐 웨스팅하우스랑 이렇게 쭉 연결되겠죠. 하지만 누가 주체가 누가 되겠는데 라고 하게 되면 물론 어떤 이런 에너지 업체들이 주된 모습을 가져가겠지만 주기기나 또 이제 관련된 밸류체인을 손을 벌린다. 미국 쪽도 있겠지만 한국에 올 가능성이 또 높다고 보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플러스 알파라고 봐야겠죠. 게다가 또 어제 잠깐 연합뉴스 경제팀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게 좀 시장이 커요.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해체, 그러니까 원자력 해체와 관련된 쪽의 시장들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22개국에서 214기가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규모만 한다고 하더라도 400조, 500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고리 1호기 지금 해체 쪽으로 가닥을 잡고 거기서 경험이 쭉 있다 보게 되면 이걸 가지고 추가 수주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다른 국가들도 이거 저거 빨리 해체해야 되는데 근데 시작해서 좀 큰 무리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 가장 최근에 레퍼런스 갖고 있다. 아마 국내에서도 수주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가지고 또 원자력도 또 다른 뉴스 가지고 또 레벨업 참 우주의 기운이 원자력으로 오고 있네요. 그런 모습들로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정말 안 가던 이거 AI 의료는 이제 묻혔구나. 거기다 의료에다가 AI까지 붙었는데 이거 하면서 됐던 부분들이 드디어 루니 쪽에서도 기회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AI 의료 쪽들을 또 이제 정부가 지금 시작은 모두 AI 그러니까 공공 AI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미쳐졌어요. AI 의료 쪽도. 근데 AI 쪽으로 가서 몰아치는데 결국에는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게 의료 쪽과도 연결시킬 수 있는 쪽이다. 우리도 정부도 이쪽을 좀 키우고 약간 좀 재정적인 정책들의 강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였죠. 그 중에 하나가 메이오 목이 참 메이오 이쪽이 웨이오 클리닉과 함께 인공지능 공동 개발을 한다는 쪽에서 여기에 또 그 관련된 쪽에서 다 저희가 알고 있는 의료 쪽들에 대한 얘기들이 같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 진단부터 또 이어지는 결과까지 나오게 되면 최종 의사만 사인하게 되면 바로 넘어가는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30년 역사와 138개국의 130만 명 이상의 환자, 미국 22년 최고 병원 이런 쪽과 손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성과가 달만하죠. 그리고 여기에 시작으로 괜찮은데 해보니까 성과 나는데 그러면은 138개국에 진출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요게 진출을 해서 잠깐만 그 해당 국가까지 퍼진다 그러면 스토리는 또 쫙 펴질 수가 있겠죠. 오랜만에 움직였던 거 요것도 매수가 확대됐는지 매수보다 이제 심리가 막 개선되는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맞겠다. 그렇게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고요. 또 뉴스 몇 가지 볼까요?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전 이겁니다. NIT에서 한국이 어떻게 문화 강국이 됐느냐 그런 쪽에서
케이팝 드라마, 뷰티, 케이푸드 막 이렇게 쭉 열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결론은 안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 있죠. 왜 문화 강국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다라고 하다 보니까, 유나이트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제가 느끼는 뉘앙스는 딱 그렇습니다. 아직 잘은 모르겠고, 이게 주류, 앞으로 트렌드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나오네요. 예. 좀,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약간 살짝 비판적으로 썼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같이 이런 쪽으로 국제적 영향력이 한번 자리 잡고 트렌드로 쭉 가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러니까 트렌드로 쭉 올라가서 이게, 이제 한국에 대한 이런 문화들도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제가 보기엔 늦었습니까? 약간 성숙화되는 과정이에요. 오히려 이럴 때가 더 관심이 많고 빠르게 침투하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식 같은 경우 지금 만약에 한식의 프랜차이즈가 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이탈리아는 피자부터 스파게티까지 이런 브랜드가 돼서 이런 프랜차이즈가 된 거 많죠. 멕시코 음식도 그렇죠. 치폴레부터 이런 것들 나온 것들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타코 그쪽도 그렇고 그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캐시카우 역할 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저는 이제 성장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쪽은 먹을 게 많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 또 하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눈에 띄네요. 한국이 아시아 여행지 2위 쪽으로 그래서 한국관광공사가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를 했는데 이게 2022년도에는 한국은 5위 저 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재미 못 보고 중국, 태국 쪽에 다 밀렸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2023년에 쭉 올라오고 작년 기준으로 쭉 2위. 아유 많이 올라왔네요. 예. 물론 데이터는 한국관광공사 겁니다. 꼬니찌와 조사됐으네 이러면서 조사를 쭉 했는데 관광객 대상으로 근데 아니면 또 후보 국제 또 다 했는데 딱 보니까 한국에서 조사를 하는 쪽이고 거기다가 혹시나 얘기 그런 거 있죠. 응답하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상품을 드립니다. 이런 쪽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른 결과일 수가 있기 때문에 편향이라는 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근데 과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다. 이거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일본이 52%, 한국이 46.8%, 격차가 많이 줄었다와 함께 중국도 제꼈다.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중국이 요즘 관광객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선호도는 한국이 많이 올랐다. 이거는 그냥 너무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올해 또 관광객 특히 이제 가장 성수기라고 하는 지금부터 들어오기 시작하죠. 여름부터 또 가을까지 또 한국의 가을 또 이게 또 한국 가을 때 이번에 제가 본 가을 때는 등산 쪽이 많이 부각을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렇게 들어온 거 그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죠. 데이터를 괜찮게 되면 이런 쪽에서 호텔, 카지노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는 롯데관광개발 즉 제주도에만 우리나라 카지노 보게 되면은 제주에 8개 있고 인천에 2개 있고 서울에 2개 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이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제주도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제주는 지금 들어올 때 무사증으로 들어올 수 있죠.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단체 관광객이 다 같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럼 나머지 쪽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파라다이스나 GK 쪽 파라다이스가 조금 좀 인천 서울까지 다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에 더 맞지 않느냐는 생각도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롯데관광개발 쪽으로는 계속 부각받지만 나머지도 더 확산이 될 수 있다. 단체 관광객 들어오게 되면 분위기 바뀔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염두를 하고 이쪽에 대한 카지노 쪽도 같이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런 관점 쪽에서 일단 종목들은 잘 움직였고 원자력 로봇 쪽들은 원자력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원자력 한다고 죄송합니다. 어제 좀 졸았습니다. 로봇 쪽들은 일단 LG 관련된 쪽의 로봇들이 강했습니다. 어제 로보티즈, 로봇스타 이런 쪽들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확산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땡큐. 저희는 에어클래스는 로보티즈입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보니까 요거 괜찮아요. 요거 그래서 하나 말씀드린 종목이 있는데 재활로봇 저희 좋아합니다. 재활로봇에서 벌써 지난주엔가 말씀을 드리고
딱 들어가서 있는 게 PLS 미케닉스. 예. 주가 한 이틀째 좀 많이 올라왔어요. 네, 이런 종목 좋아하다 보니까, 예, 뭐, 그렇게 보고 있고, 로보티스 외에 이게 그러면 또 진짜 로봇 쪽으로 확 들어오느냐? 라는 쪽들은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부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해야 나머지도 따라갈 것 같습니다. 이건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뭐 말해 뭐해? 예, 이런 쪽들인데, 이제 LG CNS와 삼성 SDS가 격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이번에 정부에서 발주한 스테이블 코인, 아까 관련된 시스템 쪽인 것 같은데, 이거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삼성 SDS로 갔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들은 큰 거장들, 이제 발행 모멘텀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체크하면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혹시나 시간상 이쪽들은, 저희 블로그에 매일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뭐, 도움이 되지 안 되겠습니까? 종목들하고 이렇게 쭉 보면서 한번 차트도 보고 하시게 되면, 이런 거 괜찮네. 이거는 제가 나름대로, 예, 좀 수급 들어온 것 쪽에서 제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 것들을 좀 봐야 적어 놨기 때문에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일단 코스피는 또 힘을 낼 텐데, 종가가 양봉이냐 음봉이냐에 따라서 분위기는 살짝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파악하고 분위기 그대로 이어져가는지 보시면서, 네, 오늘도 예, 좀 화이팅 하시고, 너무 계좌를 안 가는 거, 약한 거, 다음 갈 걸 기다리다가 거의 그냥, 예, 이 시장 다 끝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 비중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쪽에 가져가는 것도 중요한데, 나머지 쪽도 좀 시장에 맞게 좀 움직여놔야 시장이 같이 반응 끌고 반응 기다렸다가 이게 올라오게 되면 계좌 레벨업, 이런 쪽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서, 좋아요, 예, 눌러주시고, 가급적이면 구독도 해주세요. 예, 들어보시면, 예, 만나면 좋은 친구, 예, 파워, 시황, 예, 이렇게 하면서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